제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2023년도 한능검 그 운영계획 국편위에서 뜬 거 보셨죠? 요게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줄이자면 첫 번째는 한능검 그 다양한 영역에서 참신한 문항을 적극적으로 출제하겠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내겠다. 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요거 이제 균형 있게 출제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부터 우리가 뭐 한 어디 있어? 전근대 한 6, 그리고 4 혹은 7.5 6.5 대 3.5 정도를 냈어요. 원래 이렇게 냈잖아요. 많을 경우에는 이제 6.5 5.5 대 뭐 4.5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 원래 그 냈던 대로 냈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대 통합 문항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원래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시대 통합 문제는 뭐냐면 뭐 태조 왕건 얘기 자료로 주어지고 1, 2, 3, 4, 5에 뭐 3개는 한 고려시대 왕, 2명은 2개는 또 조선시대 왕 이렇게 이제 섞어 놓으면 시대 통합 문제예요. 항상 했던 대로. 그러니까 뭐 별 내용이 없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대충 공부해도 60점 정도 나올 수 있게 쉽게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이런 63회 이런 문제들이 출제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뭐 최근이라면 최근이죠. 이때 뭐 최근 발견된 유물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그리고 또 요런 거. 요거는 원래 나왔었던 거잖아요. 수능 유형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한 자료를 가지고 2문제 정도 이렇게 풀게 하는 거. 뭐 요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63회 총평 특징은 어떻게 됐느냐? 요번 시험. 그 국편위에서 제시한 거하고 뭐가 또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지역적인 선택지가 조금 눈에 띄게 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못 느꼈어요. 왜? 제시된 자료가 쉽게 나왔고 그리고 요 선택지가 5개잖아요. 5개 중에 4개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각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 정답 도출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땠다? 63회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주먹도끼 나왔죠. 그렇죠? 이 그림은 한 미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했는데 이런 거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이 시대 동아시아에서 찌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뭐 이 얘기를 뒤집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뭐 이거죠. 구석기 시대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다. 이건 뭐예요? 고려시대. 그렇죠? 자, 그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 신석기, 지배층 무덤으로 고인돌 정동기, 거푸집을 사용해서 세영동검, 비파형 말고 세영, 철기. 자, 동굴이나 강가 막집에서 거주했다. 구석기. 그래서 5번이 정답. 뭐 요거는 항상 나오던 대로 나왔잖아요. 쉬웠다.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 이 나라를 찾아야죠. 스스로 탐구하는 역사 수업,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나라 중에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나라. 어디냐? 모르지요. 봐야 알지. 그치? 정치, 읍군 삼로, 경제, 단군 과마 반어피, 단과반 여기에서 끝났죠. 단과반 디귿, 동해 디귿.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소, 말, 뭐 노비 이런 걸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 동해죠. 동해를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신성 지역인 소도의 역할을 알아본다. 소도 사만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보상팔국의 난. 모르죠. 보상팔국의 난 이거 뭐야?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선택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예요. 보상팔국은 뭐냐면
백제가 있고 가야가 있고 그리고 신라가 있잖아요. 이 가야가 이제 태동을 할 때 이 주변에 있었던 8개의 나라가 가야를 칩니다. 그래서 가야가 신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신라의 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토벌해 준 이것이 포상팔국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야가 주체고 신라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가야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자, 세 번째 삼국유사에 실린 김알지의 신화를 분석해 본다. 김알지 어디요? 신라지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파악한다. 무천 동해. 그렇죠? 그래서 제천 행사 4번이 정답. 자, 5번 마가우가 구가 저가 요건 뭐예요? 사출도잖아요. 그래서 부여.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자,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와 나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나를 찾아봐야죠. 가 왕의 성은 부여시래요. 여기서 끝났다. 왕을 어라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건길지라고도 부릅니다. 모두 중국말로 왕이란 뜻입니다. 도성에는 1만 가가 거주하고 5부로 나뉘는데 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부라고 하고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5방에는 각기 방령 1명, 달솔, 그렇죠? 덕솔, 이렇게 솔, 개가 나타나고 있다. 어느 나라? 백제, 그렇죠? 백제예요. 자, 나번 60개의 주연이 있고 큰 성에는 녹살 1을 두는데 모르죠. 도덕과 비슷하대. 나머지 성에는 철여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 그래서 오부, 철여근지,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제는 찾을 만한데 철여근지 하나 가지고 찾으려면 힘들죠. 오부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두 개의 힌트가 있긴 하지만 고구려 찾기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1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두었다. 8조법 고조선.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했다. 뭐예요? 발해죠. 어디 있어? 없죠? 자,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인재를 양성했다. 태학, 경당? 고구려잖아요. 태학은 수도, 경당은 지방에 있었던 대학교. 고구려. 그래서 나번은 고구려, 3번이 정답. 자, 정상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다. 정치를 돌봤던 바위 위에서 했던 백제.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신라. 신라가 어디 있어? 없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 3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당나라의 고종이 소정방을 신구도 대총관으로 삼아서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당나라 왕이 소정방에게 군사를 주고요. 신라와 연합을 해서 백제를 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이죠. 계획은 장군이 되어 죽음을 각오한 군사 5천을 뽑아서 이들을 막고자 했다. 계획의 결사대 5천이죠. 황산의 벌판에서 끝났네. 그렇죠. 황산벌 전투 아니에요? 세 개의 군영을 설치했다. 신라군을 만나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자 계획은 여러 사람 앞에서 옛날에 그 9천은 5천 명으로 5에 70만을 격파했으니 우리도 못할 거 없다라고 하니까 사기충천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황산벌 전투인데 여기에서 백제가 패배하고 계백이 이제 전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비성이 함락되죠. 사비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백제가 멸망했다는 거죠. 백제 멸망은 언제예요? 66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멸망 바로 직전 상황 있나 찾아볼까? 660년 여기 사비성 함락 백제 멸망 여기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번이 정답. 자,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5번.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국가를 찾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1점이야. 1점이니까 쉽겠죠. 자, 촐랑문서라고 나와줬어. 진짜 쉽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민족문서잖아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 정창원. 이 문서는 조세수치 노동력 동원의 활용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여기에는 무엇의 5소경 중 하나가 서원경. 그렇죠? 거기에서 4개 촌락의 인구 현황, 토지의 종류, 면적, 그 재산, 뽕나무, 잣나무, 뭐 무슨 나무, 뭐 노비의 수까지 다 적혀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신라장적 민족문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민족문서니까 신라를 찾았어. 신라의 경제 상황 어떤 거냐라는 거죠. 1번
낭낭과 왜 철을 수출해요? 신라가요? 이 가야, 변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그렇죠? 작은 창고를 얘기하잖아요. 부경. 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 이거는 고려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고려 숙종 때.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던 발해. 자, 그리고 울산한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 신라의 국제무역항 울산항과 당항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라 찾는 거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가. 땡땡땡 새로운 시대를 말하다. 육두품 출신 학자가 힌트가 하나가 있네. 그렇죠? 누구고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당에 유학했대요. 도당 유학생이고 빈곤과에 급제했어요. 도당 유학생. 격황소설을 그렇죠? 격황소설을 써서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이거 뭐예요?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 그래서 토황소 경문이잖아요. 관직에서 물러나 해인사에서 응거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최치원. 최치원은 돌아와서 왕에게 시무 10조 개혁안을 건의하지만 됩니까? 안 되죠. 무시당해요. 그렇죠? 자,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지요. 자, 1번. 화한계를 쥐어서 국왕에게 조언했다라는 거죠. 설총이에요. 자, 외교문서 청방 입문표를 작성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강수. 자,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렸죠. 누가요? 방금 설명드렸는데 최치원입니다. 그렇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장보고.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축 국전은 해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다. 최치원.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7번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 담당 관청에서 명해서 월성의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했는데 궁을 새로 지었어? 그것에 황룡이 나타났대요. 왕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계획을 바꿔서 여기에 절을 지어라.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었다. 황룡사인데? 그렇죠? 자,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문사를 모아서 국사를 편찬했다. 국사. 거칠부 그리고 국사 역사를 편찬했다. 누구예요? 신라 시대 그 국사 역사서를 편찬했다라는 건 신라의 전성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황룡사를 지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했다. 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신라 진흥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거는 지증왕. 그렇죠?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을 설치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 이런 문제는 진짜 내면 안 돼요. 이걸 왜 내 이거. 예전 공무원 시험에서 내왔던 거 이런 걸 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몰라요. 그렇지? 선덕왕 때인데 자, 이건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 해놓고 넘어가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신문왕이고.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했다. 진흥왕. 그러니까 이번 회차 문제는요. 요런 문제를 아무리 내서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해도 아까도 포상팔국에난 이런 거 나왔잖아요. 혼란스러웠다라고 해도 정답이 너무 쉽게 도출이 돼.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지선다지 뭐. 그치?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던 법. 흥왕.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떡하니 나왔습니다. 4번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은 아니지만 드문드문 보일 겁니다. 8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을 찾는 거죠. 한국사 역대 연호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보면 힌트가 벌써 나와 있어. 자, 위에 천통, 인안, 뭐 이렇게 나왔다. 천인, 대, 건. 이제 건, 흥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천통, 인안, 대흥, 건흥. 그래서 대흥이 하나 나와줬어요. 힌트가.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발에 누가 사용한 연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 인, 대, 건 이라고 외웠잖아요.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 네 분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어디? 발에라고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에 대흥이니까 대흥은 문왕이네요. 그럼 문왕이에요.
그렇죠? 문왕 사용한 연호. 그래서 문왕의 딸 정효공주묘. 그러니까 문왕은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먼저 딸을 둘째 딸, 넷째 딸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를 썼단 말이죠. 앞에 정혜공주, 정효공주묘. 그렇죠? 그래서 정혜공주묘는 고구려 양식 무덤, 정효공주묘는 중국 양식 무덤. 그래서 중국 양식 벽돌 무덤이고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그러니까 정효공주묘 발해 누구예요? 문왕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황상이라는 칭호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발해 문왕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했다. 야, 이거 이름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 그게 넘어가라니까 이런 거. 자, 이거는 고구려 때 장수왕 때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럼 모른다. 지린선 동모상에서 나라를 세웠다. 동모상에서 국가를 건국한 건 발해 고왕이잖아요. 고왕이 누군데? 대조영. 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왜를 격퇴했다. 이건 뭐야? 장수왕, 광개토대왕.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얘기가 나왔고,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서 정비하였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문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해 문왕 4번이 정답. 자, 오경 15부 62주 누구 때예요? 발해 선왕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딱 문왕 찾았는데 문왕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렇죠? 됐어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도출은 쉬웠던 문제가 63회였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후 이 상황을 찾아야죠. 청교역 서리 3인이 와 뭐야 이거 그쵸? 청교역 서리 3인이 최충원 부자를 거봐. 그러니까 와 모르겠네. 아예 난리자 이게 아니고 끝까지 보라니까 최충원 나왔으니까 뭐 너무 쉽잖아요. 최씨 무신 집권기잖아. 최충원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거짓 공첩을 만들어서 여러 선 승려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승려를 받은 귀법사 승려들은 공첩을 가져온 사람을 잡아서 최충원에 고해 바치고 최충원은 즉시 영원간 교정별감을 둔 후 성문을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그 무리를 색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최충원과 교정별감이야. 교정별감 그렇죠? 그러면 교정도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충원 집권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교정도감은 언제 만든 거예요? 1209년에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 최충원 집권기 이후에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김부식 묘청의 난 인종 때잖아요. 훨씬 이전 상황입니다. 답이 될 수 없고 원종과 애누이가 왜 나오니? 신라 말 아닙니까? 훨씬 이전. 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것도 역시 다음 바로니까 묘청의 난 바로 이게 먼저죠. 이 이전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이전이야.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거랑 헷갈리든가 해야죠. 이 무신이잖아, 무신. 하지만 정중부는 정중부는 언제 등장해요? 1170년 이후 무신 정변. 그러다가 여기에서 자, 이렇게 가다가 최충원이 중간에 나와서 최씨 무신 정권으로 가는 거니까 바로 직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직전 상황이라. 최우가 인사행정당 등 정방을 설치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최우잖아요. 최우는 누굽니까? 최충원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이 최우가 집권하게 되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도 언급한 적 단 한 번도 없죠. 우리 연도 몰라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모르겠다. 그렇죠? 와. 자, 경주 불국사에 있는 이 탑의 해체 보고수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보관함. 그러니까 이게 탑에서 발견이 됐는데 불국사에 있는 탑이래요. 2층 탑신부에 봉한 데서 있던 이유문안의 은제사리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와, 이건 그냥 맞춰라 하는 문제네. 그렇죠? 이를 통해서 당시에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리보관함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는데 경주 불국사 안에 있는 탑이래. 야, 이건 그냥 대놓고 좋죠.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잖아요. 1번.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1번이 정답. 그렇죠? 이건 뭐예요?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건 뭐예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백제. 4번은 또 뭐예요? 이 네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이고 있는, 그렇죠? 황룡사 사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고려시대에 그 뭡니까? 강원도 평청 월정사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탑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쉬웠어. 그런데 2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공짜다, 공짜. 그렇죠? 이런 거 맞아줘야 돼. 이거 틀리면 진짜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운 누구?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역사에 우리 한능검 공부할 때 딱 한 명 나오지 않아요? 완산주의 도읍.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경애왕을 살해했다라는 거지. 금산사의 유폐돼서 탈출해서 고려에 귀부해. 정말 진짜 말년은 진짜 너무 원통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후백제 견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927년에 경혜왕도 살해하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인물은 누구예요? 견훤을 찾으라는 얘기야. 견훤. 공산전투에서 전사였다. 여러분, 공산전투가 언제예요? 이 일이 있고, 그렇죠? 견훤이 신라 쳐들어가서 이거 죽이고, 그리고 퇴각하는 길에 누구 고려군이 신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와서 전투를 하니 이게 공산에서 있었던 공산전투잖아요. 자, 여기에서 전사한 사람, 여기에서 패배는 누가 해? 고려군이 패배하고 후백제가 승리하지만 이때 전사한 사람은 고려의 그 왕건이 아니고 왕건의 오른팔이었던 신순겸이에요. 금마저 미륵사를 창거라 했다. 미륵사 창거는 진짜 너무했다. 이건 후백제 얘기인데 백제 얘기하고 있어.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한 거는 후백제 견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는 그 후고구려 혹은 고려와 좀 후고구려와 틀리게 그 외교적인 그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렇죠? 자, 네 번째, 김음돌 등 증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그래서 누구예요? 신문왕 신라.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궁예지요. 후고구려 궁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의 견훤이 떡하니 나왔다 하는 거죠. 자, 12번 문제로 가보자. 가왕이 재위하고 있었던 시기 왕을 찾아야죠. 유적인데 모르겠다. 충주 하나 골랐네. 충주. 좋았어. 숭선사는 누가 어머니인 신명순성 왕후의 누구지? 누구지? 그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절로 현재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숭상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다양한 고려시대 유물이 그러면 고려의 왕조 왕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누구는 치열한 왕위쟁탈선 속에서 외가인 충주 유씨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 등 여러 호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즉위 이후 노비양건법 여기 나왔네. 그렇죠?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 노비양건법 끝났죠. 광종 아닙니까? 그렇죠? 고려 광종. 자, 최승루가 시무 28조를 건의했으니 성종 때 유교 정치지요. 광덕, 중풍 등의 연호를 사용한 광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관리 규범을 제시한 계백류서. 그렇죠? 계백류서 누가 했어요? 관리지침서 태조 왕건이 했죠. 고려 태조.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이것은 너무 뒤로 가도 너무 한참 뒤로 갔다. 고려 공민왕. 5번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는 신라죠.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2번. 그래서 상수리 제도 인질 제도고 이것이 이제 상수리 제도가 조금 있다가 기인 제도로 가게 됐죠. 기인 제도 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더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이제 쉽게 좀 빼준 문제였다라는 거죠. 정답은 몇 번?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3번 문제로 가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한국사 교실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했던 시기 문종 때, 고려 문종 때
위축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화창에 서적포 이제 국정출판소 국자감 전문 강좌 7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요 앞에서 사학이 번성하고 있잖아. 사학이 번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이 완전히 위축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교육 살리기, 관악 진흥책을 계속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럼 가번은 뭐가 나와야 돼? 관악 진흥책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 예종 때 있었던 관악 진흥책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자, 1번 독서선풍과 인재등용 관악 진흥. 독서상품과 이것은 신라 원성왕 때잖아요. 그래서 국학의 졸업자를 상중하로 나누고 성적에 따라서 이제 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품계를 주는 것. 그럼 이제 골품제하고 말이 안 되죠. 골품제는 신분인데 혈연 따지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능력본이잖아. 능력본이 안 되죠. 그래서 반발을 사서 안 됐던 것. 사익서원의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서원의 노비 지급. 이것은 조선시대 가서예요. 그렇죠. 서원이 등장을 했던.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을 설립했다라는 거. 사부학당, 사학. 이것도 조선시대. 그렇죠. 양연고를 설치해서 장학기금. 요게 정답이죠. 그렇죠. 고려 예종 때 관악진흥책으로서 양연고를 설치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4번이 정답. 초계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을 재교육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정조 때. 그렇죠. 그래서 관리 재교육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 관악진흥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려 예종 때 있었던 일 찾았다라는 거죠. 양연고 4번이 정답. 자, 14번 문제로 가보자.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지금 고려 시대라고 내줬어. 지금 우리가 고려를 축축으로 생각을 하자. 고려에 대한 얘기인데 가는 고려 말고 우리 이민족에 대한 얘기겠죠. 자, 가의 임금이 개경으로 침입해서 궁궐을 불사지르고 태각했습니다. 양규가 나왔어. 양규는 거란의 2차 침입이잖아요. 어디의 군대를 거란의 군대를 무로대에서 습격해서 2,000명의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000명을 다투셨다. 다시 이수에서 전투를 벌이고 추격해서 성령까지 가서 2,500의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1,000명을 되찾았다. 거란의 2차 침입. 자, 가의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지금 귀주 나왔죠. 강감찬 나왔죠. 그렇죠? 거란의 3차 침을 얘기하는 건데 동쪽 교회에서 전투를 벌였다. 적병 북쪽으로 아군이 그들 공격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신들. 그러니까 맞네요.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 그러면 이 사이의 문제를 찾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그러니까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는 겁니다. 거란에 대해서. 자, 1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했다. 여러분 고려에서 강화도로 왜 천도를 냈죠?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몽골의 2차 침입 때.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과 관련이 있고. 자, 관군을 조직해서 거란의 어이구 정답을 얘기했네. 침입을 대비했다.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군사라는 별도의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려 정종 때 30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란 대비 2번이 정답이다. 3번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 박위 스시마섬 정벌. 그러니까 왜구를 얘기하는 거고.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해서 사군 육진 여진이잖아요. 세종 때. 자, 신복은 항마군으로 구설된 이게 뭐예요? 별무반. 그렇죠? 고려 숙종 때 윤관이 건의해서 별무반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진, 거란과 관계 있는 건 몇 번? 2번밖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땡땡시대 문화유산 사진전.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땡땡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람해 달라라고 돼 있는데 참 진짜 너무 쉽다. 직지심체요절이죠. 그리고 천산대렵도. 국민왕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천산대렵도. 뭐야 그럼 어느 시대야? 고려잖아요. 1점 1점 뭘 생각을 해. 1점짜리는 툭 하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직지심체요절 천산 고려구나. 자, 고려의 문화유산 찾는 거고
그리고 요 아래 사진 밑에 뭐까지 글자까지 나와줬잖아. 이건 그냥 맞추라는 문제입니다. 맞춰야 돼. 1번 금동대왕로 백제 탈락. 그렇죠? 호명 그릇 이거 언제요? 신라 탈락. 신라. 그래서 고구려라 써는 건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라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탈락. 신라의 호우총의 호명 그릇. 자, 청자 삼감 모랑문. 야, 이건 뭐 끝났지. 이게 고려 거잖아요. 그렇죠? 표주박 모양 주전자 고려. 3번이 정답. 자, 4번. 에이, 발해 이불병자상이잖아요. 인왕제석. 이거 우리 지금 장난칩니까? 조선 후기 정선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네. 3번. 고려시대 문화유산. 이건 진짜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틀리면 공부 안 한 거. 이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진짜 준 문제예요. 이건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지금 한국사 인물인데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고려에 딱 돼 있고 불교계 개혁, 불교 그러니까 스님 얘기인가? 이렇게.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8세, 8세의 승려가 돼서 25세에 승과에 급제했대요. 그러니까 승과가 있었으니까 고려시대 맞고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교정을 포용했고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포용하려고 했던 스님.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해서 개혁의 약점을 섞고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 불교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했대요. 고려 후기에 결사 운동이구나.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수행을 하자라고 얘기했죠. 누구예요? 보조국사 진울. 그렇죠? 진울. 그래서 그 승려의 타락한 승려 안 된다라는 거죠.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수행도 하고 독경도 하고 하자라고 했던 진울. 자,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도노점수 정해쌍수 진울이죠. 1번이 정답. 그렇죠? 자,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서 해동 천태종은 의천. 그렇죠? 의천은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포용하려고 했죠. 왕자니까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 제창.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해심대사.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 고승전 누굽니까? 각훈의 해동 고승전.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했다. 아리까리하죠.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균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순서 맞추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 자,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은밀하게 의논했고 마침내 팔도의 군사를 징발하고 최영이 동교에서 군사를 사열했다. 지금 뭐예요? 우왕과 최영이 나왔고 자, 우왕이 막 시켰고 최영이 이렇게 해서 군사 일으켰고 와 가자. 요동정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왕 때 최영 그리고 이성계, 조민수 이렇게 3개 부대 만들어서 요동쳐라라고 했던 요동정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서 머물렀다. 위화도 나왔네요. 그렇죠? 이성계가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모여든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됐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으니 위화도 해군이죠. 도평 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정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까 마땅히 과전을 설치해서 사대를 우대해야 된다. 무릇 수도에 거주하고 왕실을 지키려는 현직, 산직은 이제 전직 뭐 이런 거예요. 퇴직, 불문하고 각각 과에 따라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의 땅을 준대. 도평 의사사면 고려 말 그렇죠? 조선 완전히 초기 이 정도인데 도평 의사사 이렇게 이제 사료 나올 정도면 고려 말이 대부분이에요. 고려 말에서 지금 뭔가 토지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과전법이죠. 그러면 보자. 요동정벌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성계가 돌리죠. 그리고 이성계가 와서 최영 제거하고 그리고 우왕도 어떻게 폐위시키고 그리고 창왕도 폐위시키고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전법을 시행을 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을 개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 3번이 되는 거죠. 가나다가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1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도병마사가 아래리. 도병마사니까 도평의사사로 변하지 않았어요. 도평의사사는 원간섭기 때 도병마사가 바뀐 거잖아. 자, 그러니까 원간섭기 이전인 것 같아. 안서도부에서 바친 철은 예전에는 무기용으로 충당했고 근래 흥황사를 창건하면서 또다시 철을 더 바치라고 명령하셨으니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청컨대 염주, 해주, 안주 세 곳에서 2년 동안 바치는 철을 흥황사 창건에 쓰기 위해서 수고로운 폐단을 풀어달라라고 했으니 이에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원간섭기 이전입니다. 자, 1번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라는 거. 이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식과잖아요. 시정전식과 경종 때 했다. 1번이 정답. 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했다. 동시전이요? 여러분 동시전은 언제요? 신라 때, 신라 때. 지금 적어도 신라는 이게 고려시대인데 신라는 너무했잖아. 틀렸고. 허적의 제안에 따라서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고려. 자, 일본과 교역 규모를 개정한 개해약조는 조선 세종 때입니다. 조선시대. 상권수호를 목적. 야, 상권수호 이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였다라는 거. 이거 이제 대한제국 시기 그때쯤. 그러니까 완전 근현대사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때 시기 고려 시기 언제예요? 1번밖에 없다. 1번이 정답이죠.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뭐 이게 한자가 써 있는데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 보고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이것은 어전, 준천, 제명첩에 담긴 어제 사원시입니다. 어제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준천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가? 누가 홍봉안 등 청계천 준설공사에 이 정도면 끝났네. 공 있는 신하들의 노고를 취하여 지은 겁니다. 홍봉안이 활동을 높은 자리에서 할 때, 그리고 청계천 준설공사 영조죠, 영조. 청계천 준설을 추진한 영조는 탕평, 균역 등도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한 글을 남겼으니 영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조 때 있었던 설명 옳은 거 찾아보자.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조총부대는 언제예요? 효종 때죠. 자,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시행했다. 경기도에 한해서라고 나와졌으니까 강해군 때. 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전쟁 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선조 때. 자, 통치 제도를 정피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했던 영조네요. 너무 쉽다 이거. 그렇죠? 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사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역산서. 칠정산을 만들었다. 언제요? 조선 세종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제 4번에 나와 있다. 칠정산도 나왔어요. 세종 때 역법서. 그러니까 19번에 영조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뭐 연표는 뭐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자, 왕이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사화 얘기 같다. 그렇죠? 보잘것없는 시골에 미천한 선비였는데 선왕께서 발탁해서 경연에 두었으니 그 은혜와 총애가 더없이 컸다고 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소는 맞네.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대의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 스승인 김종식의 조의제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나왔네. 찬양했으니 혁명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혼내야 된다. 뭐 이 얘기잖아요.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하려고 했었다가 이것을 가지고 훈구파가 사림을 공격한 사건 무오사와 연산군 때. 자, 그러면 이 연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연산군 때 알잖아요. 연산군 즉위한 다음에 가면서 봐. 중종반정 그럼 나번이네요. 나번. 그러면 연산군 즉위하고 무오사화뿐만 아니고 갑자사화도 그렇죠? 갑자사화가 등장을 했어도 정답은 2번이야.
예, 요거는 진짜 쉽게 낸 거예요. 연산군 때부터 중종 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 사화. 그냥 사화, 연산군 때인데 이 정도만 알아도 풀 수가 있는 거. 연도 몰라도 돼요. 그렇죠? 갑자사화가 나왔어도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21번. 자,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원각사 창건난시에 작성된 계문을 공개했다. 원각사의 낙성을 축구하는 경찬할 때 누가 조정신하와 백성에게 수륙제 참여를 권하는 내용이 담긴 원각사 계문이 공개되었다. 조선의 임금과 왕실이 불교 행사를 직접 환하는 기록이 희소하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불교 관련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글이나 뭐 좋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 많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좋다라고 쓴 거잖아. 한 명의 권람 등의 조력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누굽니까? 수양대군이 왕이 됐잖아요. 세조지요. 그렇죠? 세조.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 간행하고 원각서를 창건하는데 불교를 후원했다. 그러니까 불교를 억불숭의 나라에서 세조는 유교의 그 이념과는 조금 다르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조는 아예 불교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진흥시켰죠. 그래서 원각사 그리고 원각사지 뭡니까? 10층석탑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자, 1번 주자소에 대해서 계미자를 주저하였다. 태종 때. 그러면 그 세종 때는 어떤 글자예요? 세종 때 갑인자. 그렇죠? 글자가 개미자하고 갑인자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세종이 갑이다. 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갑인자 알면 개미자는 딱 따라서 태종 때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올해의 성종 때. 그렇죠? 자, 삼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세종 때. 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혜를 지급하는 직전법. 왕권이 강해야만 할 수 있는 직전법. 세조 때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란 동의보감은 허준 광해군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주 향약을 시행했다. 시행해서 향촌 교화에 힘썼던 인물. 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죠? 동어문답에서 여기 나왔네. 알만한 거. 수치제도의 개편 등을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요. 경몽 요결을 저술해서 성리학 교육에 힘썼던 이가 누구냐? 이입니다. 그렇죠?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동어문답. 그렇죠? 경몽 요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익숙할 만한 힌트는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 자, 1번.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라는 건 송시열. 자, 청으로부터 시언역을 도입하자고 건의를 냈다. 누가요? 김육 시언역.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했다. 이건 진짜 조선 후기까지 가야 돼. 양반전은 실학자 누구예요? 박지원. 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집남. 요 알아두셔야죠. 이제는. 그렇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김장샘의 가래집남이에요. 그래서 가래집남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우리 시험 체제 개편되기 전에 고급 시험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꼭 아셔야 돼.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악 지묘를 집필하 했다. 성악 지묘 누굽니까? 이. 그렇죠? 이거 진짜 어렵게 내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성악 10도. 그럼 누구야? 이황이잖아, 이황. 그렇죠? 이렇게 틀리게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넣어버리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자, 23번 문제 가봅니다. 23번 사이의 일이죠. 와,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사이에 있었던 일. 가 나를 따져가지고 이 사이에 있었던 걸 찾는 거죠. 처음에 심의겸이 심의겸 나왔네. 그럼 김혜원 나오나?
외척으로 건세를 부리니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섬겨 따랐다. 그런데 김효원이 나왔네. 그쵸? 전랑이 되어서 그들을 배척하자 심의견 무리가 그를 미워하니 점차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뭐 선조 때 동인과 서인 분열. 자, 기해년의 왕이 승하하자 제신 송시열이 사종서를 인용해서 대왕은 왕대비께 서하자가 된다. 뭐야 이거? 왕통을 이었으나 장자가 아닌 경우니 기녕복 1년을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해 허목 등 전고를 도나 다투기를 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 둘째니 3년복을 입어야 된다. 지금 뭐 가지고 싸워요? 상복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예속 논쟁이에요. 현종 때 예속 논쟁. 그렇죠? 효종이 승하했을 때 3년이냐 아니다 1년이다 라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2차는 뭡니까? 효종의 비해상 때 9개월이다 아니다 1년이다 라고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조 때부터 현종 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시기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광해군. 그렇죠? 인조반정 광해군 때잖아. 그래서 광해군과 인조 딱.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 인조,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조, 다음에 효종, 그리고 현종이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딱 있었던 일이 인조반정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목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했다. 이거 경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신임사와 3번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라는 건데 이 명종 때 을사사화 있잖아요. 을사사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라는 거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잡았다. 숙종. 그렇죠? 인현왕후 민씨. 이인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환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으로 소론 세력 소론임은 저 뒤잖아. 그렇죠? 영조 때잖아요. 그 영조 때 이인자의 난. 그래서 정조가 아니고 자, 여기에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나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영조가 당시에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이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이 경종이 죽은 원인은 영조에게 있다라는 거죠. 수상하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던 난. 그렇죠? 그래서 영조 때 있었던 난이 이인자의 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인효 종 때 있었던 일이 어떤 거냐? 1번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갑니다. 24번.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주제. 남한산성에서 사막사의 충절을 만나다. 사막사. 남한산성. 좀 슬프네요. 그렇지? 현절사는 사막사의 충정을 기려 남한산성에 세운 사당이다.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침입으로 발생한 전쟁에서 화해를 반대하며 결상전을 주장했고 항복 이후 그들은 어디로 압송돼서 끝까지 절의를 지켰죠. 그러다가 이제 니들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던 김상원, 정원도 추가로 이곳에 모셔졌다라는 거죠. 남한산성, 사막사, 인조 때 충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병자호란 하면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청나라. 대청전쟁. 그러니까 지금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 청나라에 대한 국가의 정책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나라에 대한 청나라와 관련 있는 거. 청나라는 어느 나라가 세운 거예요? 또 여진. 그렇죠? 자, 1번. 그런데 이제 청으로 풀어야죠. 청으로. 한번 보자. 청이 없으면 여진을 풀 때 청으로 나올 거야. 자, 1번. 만권당을 세워서 학문교류를 장려했다라고 되는데 만권당은 일단 고려 시기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나라 몽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영청을 강화하는 등 북벌을 추진하였다. 어영청, 청.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 얘들 우리가 방비해야겠다. 그래서 어영청을 강화하고 또 북벌을 추진했었죠. 그것이 2번 청나라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3번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화통도감? 화약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포 전투에서 대승을 얻었잖아요. 빵! 왜구, 토벌. 고려말 왜구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사신 접대를 위해서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였다라는 거죠. 일본과 관계 있는 거죠. 왜와 관계 있다라는 거죠. 자,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유정을 회답 겸 세환사로 파견하였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 그 포로를 풀어달라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청나라와 관계된 거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이연과 종로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다. 야, 이 정도 나오면 이 시기를 찾는 거니까 1점이니까 바로 나와야죠. 이연, 칠파, 송파, 이연, 칠패, 송파 뭐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연, 종로 빼고 이연, 칠패는 난전이잖아요. 또 난전. 그러니까 조선 후기잖아요. 도성의 3대 시장이다. 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히네. 온갖 재화가 이익을 쫓아 수레가 끊임없네. 봉성의 털모자, 영경의 비단실. 그 지금 영경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청나라. 함경도의 삼배, 한산의 모시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벌써 박제가 나오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잖아요. 시의 일부다.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기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니 이 시기는 조선 후기다. 자,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했어요. 정전은 신라 성도 신라 때. 자, 서경의 관영상점. 관영상점은 그 관에서 주관하는 상점은 언제? 고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잘 나와.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재된 것도 고려. 그리고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게 된 것도 고려.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팔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상품 작물 팔기 위해서 시장이 막 번성하니까 이때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와 관련 있는 건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 우리가 조금 쉬자.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갑니다. 쉬었다가 갑시다.